자, 모스탄 대사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K-Revolution. 와, K혁명. 모든 거 앞에 다 K를 붙이는 대한민국. 예, K혁명. 이 티셔츠를 입고 에폭타임즈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 영상 아직 못 보신 분 계시면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국에서 출국 정지 조치를 당한 모스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가 에폭타임즈 코리아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한국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공산화에 대항해서 국민들이 이 반혁명에 나서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혁명에 반대하는 혁명에 지금 국민들이 나서고 있다. 그 앞에 혁명은 그럼 누가 일으킨 혁명이냐? 첫 번째 일으킨 혁명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일으킨 혁명. 예, 그래서 반국가 세력이죠. 반국가 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고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공산화하려고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었던 것인데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반국가 세력이 혁명 일으키는 것에 반대해서 반혁명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 이런 이제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K-Revolution이라는 티셔츠를 입고 인터뷰를 한 탄전 대사는 미국 내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혁명과 숙청이 일어나고 있었고 올림픽공원과 전국에서 벌어지는 반혁명 운동은 한국에서 발생한 쿠데타에 맞서는 희망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 말이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었느냐? 작년 8월 2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과 백악관에서 양자회담을 가진 날입니다. 그런데 양자회담을 갖기 몇 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소셜에다가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혁명이나 숙청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이 글을 올리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 이거 이재명 안 만나주겠다라는 이야기 아니냐 해가지고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뭐 비서실장부터 해가지고 당장 백악관에 먼저 들어와가지고 지금 의견 조율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 당시만 해도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다가 대미 투자를 얼마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확정적이지 않았을 때였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좀 막말로 이야기하면은 좀 가지고 논 거죠. 이렇게 좀 끌어올리려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큼 다 알고 있었다라고 지금 이제 탄전 대사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작년 8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려놨던 그 글을 지금 다시 소환을 하면서 그 혁명, 숙청이라는 것이 실제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혁명과 숙청에 대항해서 반혁명을 지금 벌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에서 탄전 대사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의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한국 사법부가 증거를 수집하고 본질을 검토해서 이성적인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수사를 원천 차단하고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기각하고 있다. 수사도 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사건 기각하고 있다. 이게 제대로 된 사법부의 판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 사법부가 탄전 대사의 발언을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가소로운 일이다라고 일갈해버립니다. 웃기고 있네 이거죠. 탄전 대사는 자신이 2025년 국제선거감시단으로 한국을 방문한 뒤에 보고서를 공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정선거감시단으로 또 활동을 한 것을 언급하면서 선거가 공정하고 자유로우면서 무결하고 투명하다고 말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하지만 나는 그 반대의 모습을 보았고 그런 징후가 너무나도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거 부정이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류 언론에서는 나를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부르고 싶어 하지만 이제는 국민 전체를 그렇게 불러야 할 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이제 선거 부정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고 그로 인해 국가를 빼앗기고 고통받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탄전 대사는 140여 개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 그 자체가 명백한 선거 방해이자 선거 부정이라고 단언합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한국의 보수 성향 지역 그리고 선거구에 집중돼서 발생했다. 이게 우연이냐 이거죠. 또한 그는 온갖 종류의 가짜 투표지가 존재하고 전자선거 시스템은 너무나 취약한 나머지 국정원에서조차 자체 모의 해킹 테스트 결과 선거 시스템이 낙제점이다. 외부 간섭에 대단히 취약하다라고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3년 10월에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나왔던 보고서입니다.
탄전대사는 중국 공산당 최고위급 인사인 왕후닝이 한국 관련 공작을 해온 한팡민과 함께 움직였다라는 점도 알려져 있고, 선거 부정은 전 세계적으로 1대1로 경로를 따라서 퍼져나가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1대1로 경로를 알고 계시죠, 여러분? 중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과거의 실크로드 같은 것을 다시 복원해 가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1대1로 선상에 있는 국가들을 중국에 속국화해가는,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그것과 연계해서 부정선거도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WEB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한국에 그것이 있다라는 거죠. AWEB이라는 단체는 중국에서 조직을 한 것으로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실질적인 사무총장 한국 사람이 맡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무국도 본부를 한국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브랜치 오피스가 있는데 인도에 있다라는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선거 부정 수단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의 실체다라고 탄전대사는 주장합니다. 탄전대사는 올림픽공원에서 현재 벌어지는 일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투표함을 지키며 공정한 선거를 다시 치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지금 올림픽공원 모여가지고 지금 구호를 외치고 있는 시민들의 이야기, 그 시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치르게 해달라는 것, 공정하게 다시 재선거를 하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지금 그 안에 있는, 건물 안에 있는 투표함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거 빼앗기면 안 된다. 그 안에 선거 부정의 흔적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탄전대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종이 투표지로 당일 투표, 그다음에 투명한 투표 진행,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좀 요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그는 선관위 내부 인사들이 부정 행위를 공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관위에 있던 내부 인사들이 이제 내부 고발자로 변해가지고 아예 그냥 선관위에서 나와가지고 부정 행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공개하고 있다. 그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아니죠. 선거 부정을 목격한 증인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내부 고발자들은 음모론자라고 치부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그들이 직접 보고 들은 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는 2002년에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선거를 담당했던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선관위를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부정선거가 있었다. 지난 24년 동안 온갖 방식으로 나라를 망치면서 선거 부정이 계속돼 왔던 것이라고 탄전대사는 주장했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한국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탄전대사는 중앙선관위 해체해야 되고 AWEB 해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국민이 직접 선거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애리조나행 대한항공에 가짜 신분증과 투표용지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것에 대해서 제3자가 검증 가능한 그러한 증거가 있냐라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그걸 그냥 루머 혹은 뭐 음모론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탄전대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그 내용은, 그러니까 한국을 떠나서 애리조나로 오는 대한항공편 안에 몇만 장의 투표용지가 있었고 가짜 위조 신분증이 있었다. 이 이야기는 캐시 파텔 FBI 국장이 발표한 공개 보고서에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현직 FBI 국장이 발표한 공개 보고서에 있는 건데 왜 그걸 가지고 음모론이니 어쩌니 검증 가능한 증거가 있냐 없냐,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냐. 정 궁금하면은 FBI 가서 직접 물어봐 이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미시간주 앤트림 카운티, 미시간주에서는 이 해킹을 통해서 선거 데이터가 조작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킹 발생지 중에 한 곳으로 지목된 곳이 한국의 성남에서 원격으로 미시간주의 데이터가 삭제가 됐다. 6,431표인가요? 6,000표가 넘는 표가 트럼프를 찍은 표였는데 그게 삭제가 돼버렸다라는 이야기. 탄전대사는 2020년 대선 당시에 마이클 린델시가 콜로라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그 소송의 증거로 제시된 자료에서 그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당 소송에서 린델은 IP 데이터를 제시를 했는데 그중에 성남 종합운동장에 위치하고 있는 IP 주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소에서 출발한 해킹이 결국은 미시건주에서 6천 표가 넘는 트럼프 표를 없애버리는 작업을 했던 흔적이 있었다. 이거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 자료에 있었던 내용이다. 콜로라도주에서. 미시건주에서요. 죄송합니다. 미시건주에서 제출됐던 증거 자료에 있었던 내용이다. 그것도 궁금하면은 그럼 법원에다 요청해서 그 자료 보면 된다. 없는 얘기를 꾸며낸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탄전대사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근거 자료는 이미 본인이 법무부에도 제출을 했고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일반인들도 다 볼 수 있게 다 공개가 돼 있다. 와서 다 봐라. 부정선거가 뭐가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웹사이트 주소가요. electionfraud.com입니다. electionfraud.com. 그러니까 election 빼기 fraud.com. 예. 그 election 빼기 fraud.com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2025년도에 국제선거감시단의 보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정선거와 관련되어져 있는 각종 자료들이 총망라되어져 있습니다. 한글로도 되어져 있고 영어로도 되어져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꼭 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행적과 관련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탄전대사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새로운 자료들도 확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여러분 이 의혹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재명이 어렸을 시절에 무슨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서 소년원을 갈 수밖에 없었고 중학교, 고등학교 뭐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검정고시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가 결국은 아주 안 좋은 사건과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의혹을 제기를 했었죠. 근데 이것이 의혹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 본인한테 증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문제가 돼서 지금 뭐 이렇게 출국 정지까지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기자가 안 물어볼 수가 없죠. 궁금하니까. 그 자료 진짜 가지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입장을 바꿀 생각이 있느냐를 물어봤는데 아니 뭐 기존 입장 그대로 유지할 것이고 사실은 새로운 자료를 확보했다. 그 자료가 뭘 얘기해 주는지 좀 말해 줄 수 있냐라고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료가 방대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로 인해서 해당 사안에 대한 내 확신을 더 굳혔다라고 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과거에 처음 그런 얘기를 했을 때보다 더 많은 자료들을 지금은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구체적인 언급,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해당 인터뷰 영상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영상만 봐서는. 근데 인터뷰 영상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탄 대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거 당연히 다 알리려고 한다. 본인은 감추는 사람이 아니다. 투명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리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만 그것이 어떤 특정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특정인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위해서 우리가 발표하는 것을 좀 자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 특히 이제 뭐 안동댐 어쩌고 저쩌고해서 의혹이 제기된 그 부분은 사실 증거가 없어서 공개를 안 한다라기보다는 그것을 증거를 내놓았을 때 그것이 특정인들한테 상당히 심각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이것은 외부의 일들,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하지는 않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전대사는 한국 국민들이 A앱을 비롯해서 직접 자료를 찾아보면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A웹의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A웹과 관련되어져 있는 자료들 검색 한번 해보라 이거죠. 상당히 많은 것들을 알게 될 것이다. 한국 애국자들이 찾아놓은 사실들이 모두 사실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한국 애국자들이 찾아놓은 이건 뭡니까? 부방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부방대에서 이런 노력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A웹을 통해서 전 세계의 어떤 부정선거 시스템들이 확산이 되었다라는 주장들을 제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냥 단순한 주장들이 아니라는 거죠. 모스탄 대사 봤을 때는 그것은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팩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올림픽 공원에 연일 시민들이 모여서 구호를 외치는 것과 관련해서 탄전 대사는 선거에서 민의가 제대로 표출되도록 싸우고 있음이 너무나 명확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깨어났고 말 그대로 전국에서 모여들고 있다. 헌법 위에 세워진 공화국을 위해 대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러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헌법 위에 세워진 공화국, 자, Constitutional Republic,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찰리 커크가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겁니다. Constitutional Republic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걸 결정하는 민주주의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른, 질이 다른 민주주의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진짜 이름은 Constitutional Republic, 헌법에 기초한 공화국, 이것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진짜 이름입니다. 공화국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들이 뽑아서 선출직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공화국의 개념이거든요. 그게 선거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화국이라는 말 자체만 딱 놓고 봐도 민주주의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간과해서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단순한 민주주의는 오히려 상당히 위험한 다수의 폭거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토머스 제퍼슨을 통해서 이미 언급이 됐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이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만들기 전에 이미 유럽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배운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죠. 프랑스에서 혁명이 벌어져가지고 피해혁명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왕정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불미스러운 현상, 그 뒤에 벌어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인간들은 똑같다. 인간들은 권력을 주면 사람이 변한다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보게 된 겁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51대 49여도 무조건 51이 주장하는 바로 밀고 나가고 49는 찌그러져야 되는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을 만들어낸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방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만든 것도 그런 그 다수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만들어놨던 것이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진정 원하고 있는 민주주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부류라든가 특정 집단이라든가 특정 인물이 이 지배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두가 평등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것이었기 때문에 행여라도 일부가 폭거해가지고 정권을 거머쥐고 독재자로 군림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이 기준이 아니라 쪽수 많은 게 장땡이다라는 그런 기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세워놓은 것이 바로 헌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헌법 위에 세워진 공화국, 이 말이야말로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진짜 이름이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의 민주주의라는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의 민주주의라는 결국 뭡니까? 민중들의 권력을 이양받아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겠다라는 그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선거해가지고 뽑아준 사람들이 법 만들어서 이끌어 나가는 걸 일반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헌법 위에 세워진 공화국,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 헌법 질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꼭 기억하셔야 된다. 탄전 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이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는 상황, 상당히 위험하죠. 지금 중국도 호시탐탐 이미 한국을 상당히 먹어버린 것 같습니다. 북한도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포부터 시작해서 재래식 무기 잔뜩 만들고 전방 전진 배치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당한 위험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국내의 급진 좌파들이 이 나라를 공산화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며 한강의 기적을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수중에 먹잇감으로 던져주려고 하고 있다. 탄전 대사가 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진짜 하이브리드 전쟁이자 초한전인데,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강하게, 용감하게, 끈기 있게, 완강하게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에 경의와 찬사를 보낸다.
무한한 존경심을 보낸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마침내 이 나라를 장악하고 무너뜨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때이지만,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에 맞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탄전대사는 대한민국이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갈림길에 서 있다. 예.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네, 공산화될 것인가? 대한민국이. 아니면 정의와 진실, 자유를 위해서 헌법 위에 세워진 공화국으로 남을 것인가? 한국 국민들은 헌법 위에 세워진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고 훌륭하게 싸우고 있다. 탄전대사가 마무리한 멘트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고요.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을 좀 깊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헌법 위에 세워진 공화국, 이것이 대한민국의 시작이었고 지금까지 지켜오기 위해서 애를 썼던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실체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있는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국민들이 잊어버렸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구소련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공산주의한테 이겼어, 승리했어, 자만감에 빠져서 해이하게 몇십 년을 지내오는 동안에 실제로 미국 안에 상당히 많은 공산주의의 뿌리가 박혀졌고 이제는 민주사회주의, 특히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한 공산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민주당 안에 침투해서 민주당을 완전히 급진좌파 세력으로 뒤바꿔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고,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한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죠. 나라가 진짜로 실제로 망가질 뻔했었습니다. 오바마 때 작업을 많이 해놨고, 그리고 조 바이든 시절에 실제로 이러다가 나라 망하겠다라는 위기의식을 국민들이 아주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2024년에 부정선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랜드슬라이드,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갈 수 있게 됐다. 국민들이 깨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똑같은 위기에 처해 있다. 어쩌보면은 미국이 처했던 위기보다 훨씬 더 위험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미국은 적어도 중국이 바로 옆 나라에 있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근데 국민들이 지금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 처음 시작할 때 지금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은 반혁명이다라는 그 표현이 저희는 상당히 와닿았습니다. 이미 앞서서 나라를 뒤집으려고 혁명을 일으킨,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반혁명을 지금 국민들이 일으키고 있다. 이 미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절대 끝까지 지켜왔던 그 바탕이 있었다. 그 바탕이 뭐냐면요, 바로 헌법 위에 세워진 공화국, Constitutional Republic이라는 그 개념을 끝까지 지켜왔기 때문에, 250년을 계속 지켜왔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가짜 민주주의가 판치는데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뭐 이런 가짜 민주주의들이 막 판을 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넘어가지를 않고 헌법에 기초한 리퍼블릭, 이 개념을 250년 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 한국이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도 헌법에 기초한 공화국을 다시 세우고 지키기 위한 노력에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나서준 것이다. 이 해석이 참 저는 너무나도 좋았고요.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이걸 좀 깊이 마음에 담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